안녕하세요. 달빛 휴식실입니다. 오늘은 보도 셰퍼의 책 이기는 습관 중에서 제가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았던 내용을 가져와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결정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죠.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가슴 한 곳에서 서로 맞부딪히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지를 아주 조용하고 깊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보드세프는 말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삶이 우리를 대신 결정한다. 그러니 작은 결정이라도 우리가 먼저 내려야 한다고요. 그는 책에서 작은 개울의 여정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던 개울이 어느 날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앞에 멈춰섭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곳은 너무 낯설고 너무 뜨겁고 너무 두려운 곳이었죠. 개울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지만 변화 앞에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과 닮아 있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 새로운 가능성을 알고 싶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 그리고 보도셰프는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만 바라보는 동안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두려움은 멀리서 바라만 볼 때 자라는 감정이지 막상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조금씩 작아지는 감정이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결심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늘 좀 더 생각해보자. 이 말로 나를 붙잡아두던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 생각해보자는 말이 내 인생을 더 작은 틀에 가둬두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울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며 자신이 증발해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더 큰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넓은 바다로 흘러가며 개울은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알게 됩니다. 보도셰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조차 우리는 더 큰 나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괜히 시작했나 싶을 때도 있고 되레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우리의 성장 과정 안에 있습니다. 결심을 내리는 사람만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바다로 데려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어 사막 위를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온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구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의 말을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가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변명한다.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속을 배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에 젖어 있어 새로운 인연이 계속 찾아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지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 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고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서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넣어온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강팀과 맞붙은 약팀이 어떻게든 패배만을 모면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경기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던가. 틈만 나면 들어눕고 걷어내는데 급급하고 자기 진영 페널티 구역 안에 모든 선수가 들어와 이내전술 수비를 펴는 팀의 경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야유뿐이다. 하지만 강팀에게 승리한 약팀의 예는 스포츠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다. 그들도 오직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행운 같은 승리를 얻었던가? 그럴 리 없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웠기에 이겼을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얻었기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나는 많은 강연회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를 가진다. 젊은 그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직업은 중요하다.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라고 선택한 직업이 평생의 업이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한 번 선택한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는 우이독경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에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는가다. 좋아하지 않은 일을 날마다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상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과연 경쟁이 가능하기는 할까? 탄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빨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 계속 고민과 생각만 많아진다. 이는 왜 이렇게 나는 우유부단할까? 라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꼭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란 가능하지 않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은 어떻게 될까?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을 주문한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서 멀어져 간다.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손의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만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한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여름 휴가를 바다로 떠날지 산으로 향할지 고민하다가 산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산에서 보낸 열흘 내내 폭우가 몰아쳤다고 해보자. 이 결과를 두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할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산이 아니라 바다로 떠났어야 멋진 휴가가 됐을지는 알 수 없다.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지만 식중독에 걸려 숙소 침대에 내내 누워있는 신세였을 수도 있다. 산으로 떠났는데 폭우 때문에 산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즉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지 마라.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라. 앞으로 몇 년 후 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집 열쇠와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 구입한 모든 물건, 당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통장거래 명세서를 읽고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체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당신이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의 당신을 만들어낸다. 몇 년 후 당신을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낼까?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 답은 오늘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디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너들은 말한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위너들의 공통점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는다. 위너들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려워하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어떤 고민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의 한 조각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보도 셰퍼의 말처럼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인생이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어 내린 결정은 언젠가 우리를 더 넓은 바다로 데려다 줍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길,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달빛 휴식실이었습니다.